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혁신포럼 대표 갈상돈입니다. 지난해 진주시장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과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진주 권력 교체 기회를 성공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저의 패배가 저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께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줄 것을 알았기에 패배의 후유증은 무척 컸습니다. 시장 한 사람 바뀐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나? 정치란 게 원래 그렇지 하며 정치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앙시장 한켠에 아케이드가 씌워지고 청년몰인 비단길이 조성되고 만경동 지하차도를 평지로 만들고 YWCA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시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상인회 대표가 시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얼핏 보면 진주에도 작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민들 삶을 보듬어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처음엔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 시장이 잘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하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우리 진주에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진주 경제가 살아나고 관광객이 몰려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식당들이 손님들로 붐비고 아니 그런 조짐이라도 보이면 좋으련만 진주에는 희망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겠거니 하며 중앙정부를 비난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시민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도록 시원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당원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정부 여당이 귀담아 듣고 임기 3년 동안은 더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시민 여망에 부응하도록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시민을 감동시켜주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진주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주를 떠나 밖에서 1년만 살다가 돌아와서 진주를 한번 보십시오. 60년대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 텅 빈 상가가 절비한 원도심,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는 만경동, 전국 최대라지만 전국 최고로 낙후된 중앙시장, 주말이면 텅텅 비는 혁신도시, 평일엔 진주로 들어오는 관광 차량 하나 보이지 않고 주말 아침이면 공설 운동장 앞에서 또 시청 앞에서 순천으로 여수로 거제로 남해로 경주로 각지로 등산이나 관광을 떠나는 전세버스들 30년 전부터 아니 7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진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도시도 그럴까요? 인근 순천이나 여수에 가보면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갈대밭, 나간읍성, 여수 오동도. 저도 갓김치 사와서 먹다가 떨어지면 여수에서 인터넷 주문으로 배달해 먹고 있습니다. 진주 경제를 살려줄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진주에 희망을 안겨주고 진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진주의 정치인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항공산단이나 중형위성 조립공장, 서부경남 KTX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자신들의 치적처럼 떠들며 무임승차할 생각이나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그런 국책사업들은 경남 경제를 살려줄 기반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 진주가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들어낼 책임을 진 사람은 진주시장이고 또 우리 진주에
국회의원들임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요즘 저는 시내 주요 행사에 시민들께 자주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거기서 축사를 하는 조규일 시장을 자주 만납니다. 주말이면 각종 동네 체육대회 행사에서도 자주 봅니다. 다음 시장 선거가 3년이나 남았는데 현직 시장이 벌써 다음 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저야 진주시장 낙선자로서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며 시민들에게 자주 인사드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만 정부에, 기업에, 해외에 투자 유치 등 세일즈를 하고 다녀도 시간이 모자랄 현직 시장이 왜 이렇게 낙선자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규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임기 1년도 안 된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은 지역 주민들께 인사하고 눈도장 찍으며 자신을 각인시키는 것으로 시간을 때울 게 아니라 중앙에 올라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예산을 따오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진주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능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진주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1조 원의 국가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공약한 것에 절반의 절반이라도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조규일 시장님은 3선에 도전하는 우리 지역 재선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님과 5선에 도전하시는 김재경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올 연말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규일 시장이 말한 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삼성교통 사장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1시 가까이 시민의 손발이 되어주시는 버스 기사님들이 시간당 8,350원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현재 임금 체계대로라면 평생 연봉 5천만 원은 꿈도 꾸지 못할 돈입니다. 왜 그분들은 30년, 40년 근속에 퇴직을 앞두고도 연봉 5천만 원을 벌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버스 노선 변경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 승객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그분들이 연봉 5천만 원은 벌 수 있도록,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도 벌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 진주시장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버스회사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진주시장에 허락이 없으면 버스 노선도 바꿀 수 없고 적자가 나더라도 시골 구석구석을 다녀야 하는 것이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의 실질적 사장이 진주시장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지금 이 시간 진주 IC 45m 철탑 위에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표준운송 원가를 보장해달라며 두 분의 버스 운송 노동자들이 4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규일 시장이 버스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그런 소식은 들은 바 없습니다. 중재안을 냈으나 거부당했던 시민 소통위도 허울뿐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시장일 줄 알았더라면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죽더라도 이겼어야 했던 선거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자책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서 살았고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변화시켜보고자 40이 넘어 직장을 그만두고 겨울 찬바람이 창문틈으로 밀고 들어와 추위에 떨게 했던 100년이 넘은 대학원 건물에서 5년 동안 틀어박혀 민주주의 정치와 정치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싸움만 일삼는 후진적인 한국 정치를 욕하다가
50이 넘어 정치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는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다시 뽑아주면서 정당 간의 주기적인 교체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다시 다른 정당이 정권을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방정치의 핵심은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군수,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하면 바꾸고 잘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자 왕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소홀하면 가차없이 내치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시민에게 자주 찾아와서 인사하고 눈도장 찍는 것이 주인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해서 시민의 삶을 편케하고 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정치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민주정치의 목표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시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진주와 서부 경남은 어떻습니까? 진주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은 70년 넘게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왔습니다. 빨간 점퍼만 입고 다니면 무조건 당선이 보장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왕은 빨간 점퍼이고 공천장을 챙겨주는 정당의 높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빨간 점퍼가 곧 벼슬입니다. 시민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놀란 것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란 것은 진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지역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시장선거에서 46%의 진주 시민들이 보내준 눈물겨운 성원과 지지는 반드시 진주 경제를 살려내고 진주 정치를 혁신하여 진주를 바꿔주기를 염원하는 7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시민 여러분들의 절규였습니다. 정부 수립 후 71년간 진주의 유일한 변화를 만들어준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책사업의 결실이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시켜 진주를 키워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나갈 정치 세력도 우리 민주당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지역의 자유한국당 진주시장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해갈 것인지, 진주를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진주에서 95년 지방선거 이후 최초로 시의원, 도의원을 대거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진주시장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반의 진주 대첩에 거쳤습니다. 제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아쉬움이 큰 선거였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 전체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진주 대첩을 기필코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